네, 오늘 뭐 이제 지수가 어제 그 파월의 의장의 발언이 금리 상단을 좀 높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을 것이다라는 얘기하고 또 지금 긴축의 효과가 미국 경제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가도 잡히지 않고 고용 그 환경도 타이트함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긴축이 계속될 것이면 특히 내년도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냐는 금리 피봇을 기대했지만 내년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는 그런 뉘앙스를 강하게 비췄고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파월의 발언 중에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경기 침체 걱정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진짜 걱정하는 것은 경기 침체보다도 물가를 잡지 못했을 때 위험이 더 크다고 보고 또 경기 침체가 올 정도로 과도하게 긴축을 갔을 때에도 자신들은 경기 침체에 들어간 걸 살릴 방법은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 즉 돈 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뭐 돈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를 살리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물가를 잡는 것은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못 잡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제 미국 증시가 좀 타격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고요. 긴축이 생각보다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계속 남아있다라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 투자가들 어제까지 대규모 매수를 하면서 오늘은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매수했던 펀드가 이제 뭐 텍사스 연기금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연기금들이 한국 주식을 산다는 것 참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어떤 펀더멘탈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는 여전하다. 여러 가지로 뭐 국내적으로 내외 외환에 있지만 어쨌든 이 시기를 잘 이기면 대한민국 경제 다시 한번 또 우리 주가도 다시 한번 크게 훨훨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단 연기금은 결국 과거에도 보면 지수를 땡기는 그런 주도자가 아니라 저가 매수형 형태의 분할 매수 가치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파동이 진행되면서 저점 근방에 가면 이런 그 텍사스 연기금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다른 연기금들도 아마도 저가 매수 나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 많이 이들에 의해서 올라왔을 때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추격 매수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전저점 근방에 가거나 좀 과한 매도가 나와서 하락했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가 진입되는 걸 보고 그때 또 매수 타임으로 잡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뭐 경기는 계속 어렵고 긴축이 계속되지만 글로벌 투자 정책주에 주목하면은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보유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22%나 수익이 났습니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라는 종목이고요. 연속으로 양선이 지금 8개째 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차 목표치는 터치를 했고 2차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뭐 충분히 더 추가 상승을 하리라고 이렇게 보고요. 차트 잠깐 보면은 이게 그냥 반등만 해도 7,700원 정도까지 목표치가 보여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게 된다면 1,500원 더 먹는 거니까 20% 더 간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때까지는 7,500원 정도까지는 홀딩하면서 수익 극대화하시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요. 제가 한전기술에 대한 리뷰를 최근 들어서 안 해드렸는데요. 한전기술을 제가 편입하고 나서 1차 목표치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터치하고 돌파하고 지금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로 현재 25% 수익이 나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뭐 오늘도 지금 오르고 있는데 사우디 그 에너지 장관이 또 온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이 종목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우디 장관이 이제 오면은 이 네옴시티 관련 그런 그 관련 모멘텀도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은 에너지 장관이 오게 되면은 결국 원전이나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수소 에너지와 관련해서 가장 앞서간 나라는 대한민국이고요. 또 사우디가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위해서 소위 그 원전에 대한 관심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 때 원전과 수소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연장선상에 오르고 있으니까요. 이게 뭐 폴란드 수주뿐만 아니라 체코나 루마니아 줄줄이 돌아가면서 또 중동에서 사우디와 연관되니까 우리가 네옴시티 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만 중심적으로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했지만 그 외에도 원전도 결국 네옴시티 관련적으로 엮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2차 목표치까지 홀딩의 수익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편입할 종목 이 한전 제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종목 32,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편입할 종목은 한전 KPS입니다. 자, 이 한전 KPS는 과거에 이제 이 종목은 한전 기술이 대박이 날 때, 한전 기술과 한전 산업이 대박이 날 때 이 종목
가는 척 하다가 바닥만 그냥 만들고 말았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지난번에 이제 한미글로벌 때도 말씀드렸고 세아 특수강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지금 월봉으로 보면 정확하게 한 15년 전 정도 가격이 지금 내려와 있는데 거래량을 보면 여기가 잔뜩 이 밀집된 모습을 보이면서 과거 거래를 다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 제대로 된 매집이 진행되고 있고 이 역사적인 그 거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에너지가 많이 뭉쳐 있다는 뜻이고 원전과 관련된 이런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또 폴란드 줄줄이 이제 수주권도 있고 정부가 또 원전을 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기서는 뭐 대세가 한번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뭐 경기가 나빠진다고 해서 어떻게 된다든지 그럴 일들은 없기 때문에 공기업 사장님이 뭐 설사 어디 간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사장님 또 영입을 하면 될 거고요. 또 나라가 어디를 도망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 불경기나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 나쁘고 자금 사정이 안 좋다 하더라도 공기업들은 계속 견조한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없다는 점에서 한전 KPS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 종목과 관련해서는 차트 말씀드렸고요.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자료는 바로 한전 KPS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 종목 제가 한전 기술로 대략 한전 기술로 한 2번에 걸쳐서 100% 수익을 냈었고요. 한전 산업으로 한 200% 수익을 작년 5월부터 한 8월 정도까지 내드린 적이 있는데 생쇼에서 다 소개를 드렸었죠. 근데 이제 그때 한전 KPS 들이댔다가 맞아가지고 아픔이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세가 안 났다면 이번에 폭발할 수도 있다라는 거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D-7 중간선거, 미국의 중간선거의 이제 키워드죠. 다음 주 화요일 상승하는 공화당, 고전하는 민주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전하고 도대체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네,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IRA법이라고 해서 인플레 방지법이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민주당이 이제 통과시켰던 그런 법안인데 이게 전부 대부분 태양광을 포함한 전기차를 포함한 그 신재생 에너지 와 미래 에너지나 탈탄소화적 관점에서 어떤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지원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화당이 이제 하원에서 우세하고 상원도 어쩌면 이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뭐 웨이브라고 표현해서 레드 웨이브다, 빨간색 물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둔 그런 그 표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공화당이 이제 약진을 하고 장악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얘기했던 너무 신재생 에너지 탈탄소에 치중됐던 그런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수정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런 면에서 원전이라든지 또는 뭐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에너지들에 대한 그런 지원책들이 또 발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이 수혜주로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면 폴란드 총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 원전 건설에는 미국에다 발주를 주지 않고 한국에 줄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 업체 공식 발표했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 발표가 되니까 우리가 물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미국의 어떤 안보적인 어떤 동맹으로서의 폴란드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고 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원전은 돌아가야 되는데 이 실제적인 어떤 건설이나 운영과 관련된 이런 그 노하우들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와의 협업이 불가피합니다. 웨스팅하우스가 그걸 소위 수주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 건설은 우리 회사들이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회사들이 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 또 폴란드 그 점을 고려해서 한국 다음 수주 발주 때는 당신들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모멘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제자로 가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들이 이제 변동성이 이제 엄청나게 심한데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수주를 땄다고 이제 급등했다가 어제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 또 계약이 LOI라 가지고요. 네. 좀 불확실하다. 네, 그리고 네. 또 먼 미래의 일이다. 네네네. 그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네네.
또 급락이 나왔는데 네. 오늘 또 급등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급락이 나온 이 원인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네. 이 원인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바닥에서 처음 이제 모멘텀이 발생할 때는 사실 뭐 된다 안 된다로 난리가 납니다. 이 경협주들도 과거에 처음에 만난다 그랬다가 또 북한의 어떤 외무성 관계자들이 발언하면 급락나서 반하한가 맞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닥에서 움직일 때는 항상 그런 등락이 좀 심하고 또 중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우상향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뭐 폴란드 입장에서 한국의 원전을 바라볼 때도 아마 우리 방산업체를 바라보는 시각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만 전략적 동맹이 아니라 또 산업적 측면에서 에너지적 측면에서 또는 방위산업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한국도 중요한 전략적 동맹이라서 제가 판단할 때는 미국 업체 아니면 한국 업체로 발주가 나갈 것이다라는 게 이제 합리적인 어떤 전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뉴스 하나하나를 다 따라다니면 좋은 뉴스도 가끔은 있고 나쁜 뉴스도 있지만 우리가 트렌드를 본다면 또 국제 정세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뭐 수주가 확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악재 일희일비하지만 악재 나오면 저가 매수로 대응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1차 목표치는 4만 원, 2차 목표치는 6만 원, 손절 라인은 29,5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